시간에는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봤다, 이익봤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내가 빌라에다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10%라고 하자. 그러면 이 10%를 기대 수익률인데 이 결과가 10을 예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18이 나왔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18%를 실현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를 기대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부동산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위험이라는 건 10을 예상하고 10이 나오지 않는 것을 위험이라고 하자. 그래서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10을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8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8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에서 18은 8만큼 움직였고요. 10에서 8은 2만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것이 8이기 때문에 8이 덜 위험하고 18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개념은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이라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차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서 편차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분산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벗어났다 이 말이죠. 많이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달성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개념을 변동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거죠. 그 생긴 원인을 우리가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글자로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합니다. 사금법, 인유, 말하자면 사업상의 위험, 사업상의 원인으로, 금융적 위험, 금융적인 원인으로, 그 다음에 법률적 위험, 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그러면 유동성이 원인으로 내가 예상한 데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종류는 사금법, 인유, 사업상, 금융상, 법률, 인플레, 유동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상의 위험을 좀 더 세부적으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시장의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운영의 위험 그럽니다. 그래서 첫 글자로 시위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위운 그러면은 시장의 문제로, 위치의 문제로, 운영상의 문제로 벗어난 것을 크게 넓혀서 사업상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시장의 위험이라는 건 시장 상황이 내 예상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여기 위치는 상대적 위치를 말합니다. 상대적 위치는 우리 예전에 주변이라고 그랬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의 그 주변이 내 예상대로 변하지 않을 때, 내 예상에서 벗어났을 때를 위치적 위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이라는 건 회사의 경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내 예상대로 안 됐다 이럴 때 뭐냐면 운영상의 위험이고, 넓게는 사업상의 위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적 위험이라는 건 금융을 과정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겼다면은 금융적 위험인데, 여기서 금융적 위험은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은 금융적 위험이 없죠. 그래서 모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금융상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이 생기죠.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내 예상에서 벗어났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고, 유동성 그러면 현금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유동성 그러면 뭐라고 한다? 현금화.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원인이 돼서 위험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위험 파트에서 시험에 중요한 것은요, 밑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위험이라는 것은 표준 편차 내지는 분산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건 뭘로 계산합니까? 평균이죠. 예,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뭣도 커진다. 수익도 커진다. 예, 반대 개념이죠. 수익이 크면 클수록 뭣도 커진다. 위험도 커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격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반대로 가격이 낮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대, 반비례.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위험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위험이 클수록 뭐가 올라간다? 요구 수익이 올라간다.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을 높게 하고, 요구가 높으면은요,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 다시요. 위험이 클수록 뭐는 높고 요구는 높고 가격은 낮다. 자, 그래서 위험과 가격은 반비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해서 이 3가지 위험과 수익은 뭐라고 한다? 비례. 가격과 수익은요 반비례. 그 다음에 위험과 가격도 반비례. 이 3가지 관계를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